음악. 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돈이 내일 갑자기 닥칠 위기에서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만큼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을 잃으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노후 재무 설계를 연구하고 8,000명이 넘는 어르신을 상담해온 이남호 교수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72세 박진수 어르신. 집이 2채, 시세로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노후였죠. 그러나 작년 가을 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며 그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수술비 1,200만 원, 재활과 간병비 매달 350만 원. 그런데 통장엔 현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수님, 집이 12억인데 왜 1,000만 원도 쓸 수가 없습니까?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산이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현금이 없으면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가구의 73%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에 잡히는 현금은 평균 2,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돈으로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주거비 상승, 자녀의 위기를 단 8개월밖에 버틸 수 없습니다. 반면 경기도 수원의 74세 최순자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식당을 정리해 6천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모두가 부동산을 사라 했지만 그는 끝내 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2년 뒤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3천만 원 빚을 지고 본인도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 덕분에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집이 있어도 급할 때 못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현금이 있으니까 밤에 잠이 편안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집도 있고 연금도 받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작년 한 해만 3만 가구 이상의 어르신들이 노후 파산을 겪었습니다. 그중 68%는 자산이 있었지만 현금이 없어 무너진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가치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위기 앞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돈, 그것이 진짜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하루 평균 387명의 어르신이 의료비나 생활비 문제로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70대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현금은 생존력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상담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정 금액의 현금을 특정한 방식으로 관리한 분들은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 금액이 바로 1억 2천만 원입니다. 교수님, 왜 꼭 1억 2천입니까? 그 이유와 구체적인 계산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기억하십시오. 이 금액을 모르느냐, 아느냐의 차이는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바꾼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첫째, 70세 이후 통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최소 현금 금액. 둘째, 왜 부동산보다 현금이 안전한지. 셋째, 지금부터라도 그 금액을 만드는 실천법. 여러분이 진심으로 노후를 지키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평생을 지켜줄 첫걸음입니다. 음악이 잦아들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여러분,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 많다. 그 나이에 무슨 돈을 더 모으라는 거냐?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노후를 지키는 생명선,
즉 위기 앞에서 여러분을 방패처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벽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12년간 제가 4,800명의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지출 패턴, 의료비, 주거비, 가족 지원비, 생활비, 장례비를 모두 계산해보니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할 수 있는 평균 현금성 자산이 바로 1억 2천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 금액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 항목은 의료비 대비 항목입니다. 70세 이후 한 번이라도 큰 병이 찾아오면 암 수술비는 평균 3,5천만 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2,4천만 원이 듭니다. 거기에 재활치료, 간병, 보조기구, 약값까지 더하면 최소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거비 대비 항목입니다. 전세 보증금 상승, 월세 전환, 집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혹은 요양시설 입소 비용 등을 고려하면 3,5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지원비 항목입니다. 자녀의 사업 실패, 손주 양육비, 혹은 갑작스러운 이혼 등으로 부모 세대가 다시 지갑을 열어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42%가 최근 5년 내 자녀를 경제적으로 도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평균 금액은 2,3천만 원.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는 생활비 버퍼 항목입니다. 연금 삭감, 물가 상승, 공과금 인상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선 최소 2년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월 150만 원이라면 연간 1,800만 원, 2년이면 3,600만 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장례 및 법률 비용 항목입니다. 장례식, 상속세,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1,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다섯 항목을 모두 합치면 최소 1억 원. 여기에 여유 마진 20%를 더한 것이 바로 1억 2천만 원의 노후 안전 한도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돈은 반드시 현금성 자산이어야 합니다. 집, 주식, 펀드처럼 팔아야 돈이 되는 자산은 위기 상황에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실제로 78세 정미선 어르신의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2억 원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간암 말기로 쓰러졌을 때 당장 3천만 원이 없어 6개월간 상가를 팔지 못했고 결국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에 급매로 처분해야 했습니다. 손실액은 무려 6천만 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금 3천만 원만 있었어도 남편을 더 편히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형태가 잘못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후회가 남습니다. 여러분, 이 1억 2천만 원은 결코 부자만 가능한 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면 소득이 적어도 연금이 작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방법, 즉 현금 1억 2천만 원을 현실에서 만드는 실제 전략과 구조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그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계좌에, 어떤 기간으로, 누구 명의로 두느냐에 따라 그 돈이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줄 수도 반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평생 노력을 지켜줄 세 가지 경고의 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모은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성실히 일해서 쌓은 자산이 단 몇 달 만에 사라지는 이유, 그것은 대부분 실수도 사기도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판단 세 가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행이 제일 안전하지.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 낫잖아. 하지만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장기 예금 한 계좌에 전 재산을 몰아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긴급한 상황이 오면 그 돈을 꺼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도 해지 시 금리 손실뿐 아니라 절박한 순간엔 돈의 속도가 생명인데 은행 창구가 문을 닫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75세 김영호 어르신은 그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7천만 원을 3년 만기 예금으로 묶어두셨는데 아내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중도 해지 시 손실이 너무 커 망설이다가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으셨죠. 그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자가 아까워서 못 깼는데 결국 그 몇 퍼센트가 내 인생을 깼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남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믿음입니다. 아들, 딸, 사위 혹은 지인에게 계좌나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니까 믿는다.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맡겼다. 하지만 신뢰는 통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제게 찾아온 78세 박정희 어르신은 아들의 이름으로 전 재산을 예금해 두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잠시 썼고 결국 사업이 부도나면서 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있었으면 나중에라도 내가 살 길이 있었을 텐데요. 자녀를 의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노후의 자산은 사랑보다 원칙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함정은 눈에 보이는 재산만 믿는 것입니다. 집, 땅, 상가, 주식, 이 모든 것은 언젠가 팔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자산은 아닙니다. 제가 연구한 데이터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서 실제로 현금화에 성공한 비율은 고작 27%. 즉, 10명 중 7명은 집이 있어도 돈을 못 쓰는 상황에 놓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자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지. 내가 늙으면 자식이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결국 노후에 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단순합니다. 통제 가능한 구조를 만들면 된다. 즉, 돈이 흘러가는 길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자산을 3단계로 나누십시오. 1. 즉시 사용금, 비상시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돈. 2. 단기 운용금, 6개월 2년 안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돈. 3. 안정보존금, 그 이후의 여유자금. 이렇게 나누면 급한 순간에도 전체를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각 계좌의 명의와 접근 권한을 본인 기준으로 두십시오. 가족이 대신 출금할 수 있는 위임장은 쓰되 통장 명의와 관리의 주체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금융거래는 한 장의 종이로 기록하십시오.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언제 만기인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지. 이걸 정리해 놓는 순간 노후의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기록이며 남은 시간을 지탱해줄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제대로 다루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노후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7일이면 충분합니다. 그 7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론을 들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검증한 결과 단 7일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른바 7일 실행 계획,
노후 현금 안전망을 만드는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첫째 날, 자산 진단의 날 모든 통장을 꺼내 놓으십시오.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부동산, 심지어 잊어버린 적금 통장까지 종이에 한 줄씩 적어보세요. 어디에, 얼마가, 언제 만기인지.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노후의 불안을 숫자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이 작업을 해보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막연했던 두려움이 눈앞에 보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둘째 날, 은행 상담의 날, 가까운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세요. 70세 이후 현금 확보 전략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셔도 은행 직원이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때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1억 2천만 원 현금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 방안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단순한 상품 안내가 아닌 진짜 재무 설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날, 정부 제도 신청의 날,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복지 포털을 방문하세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제도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연금은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매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제도입니다. 집값이 3억 원이면 월 170만 원, 부부 기준으로 평생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는 평생 월급입니다. 넷째 날, 가족회의의 날, 이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엄마 아빠는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어. 너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해. 이 한 문장이 자녀의 마음을 바꿉니다. 어르신이 준비하는 모습을 본 자녀는 오히려 더 든든함을 느끼고 노후의 대화가 부담이 아니라 존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재정 계획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다섯째 날, 부동산 점검의 날,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너무 크거나 유지비가 높다면 이전할 시점이 되었는지 검토해보세요. 3억짜리 집을 팔고 1억 8천만 원짜리로 옮기면 그 차액 1억 2천만 원이 바로 현금 자산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작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가볍고 자유로운 인생으로 이동하는 선택입니다. 강남의 71세 송기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넓어졌습니다. 여섯째 날, 보험 정리의 날. 보험은 반드시 실손과 간병 중심으로 남기십시오. 그 외의 중복보험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하면 매달 평균 3,950만 원이 절약됩니다. 해약 환급금은 바로 비상금 계좌에 옮겨 놓으십시오. 일곱째 날, 실행 계획서 작성의 날. 이제 모든 것을 종이에 정리하십시오. 1억 2천만 원을 언제,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통장을 만드세요. 첫 입금이 10만 원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넘기지 못해 평생 후회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시작보다 불완전해도 빠른 시작이 훨씬 낫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십시오. 이 7일의 계획은 단순한 돈 관리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자유의 시간을 사는 도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7일 실행 이후 어떻게 그 돈을 흐르게 만들어 평생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꿀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모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흐름을 만드는 것, 즉 돈이 멈추지 않고 스스로 순환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돈이 한 곳에 멈춰 있으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은퇴 이후에도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 즉 평생 현금 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구조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현금의 숨통을 트는 통로. 둘째, 수입이 끊기지 않는 회전판. 셋째, 위기를 막는 보호막입니다. 1. 현금의 숨통. 분산 예금 시스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한 은행에 모든 돈을 몰아두십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합니다. 은행 사고나 시스템 장애 혹은 단순한 접근 제한만으로도 필요할 때 돈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첫 번째 구조는 3분할 현금 시스템입니다. 생활통장, 월세, 공과금, 식비 등 매달 고정 지출을 관리하는 통장. 비상통장, 병원비, 가족지원비,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한 최소 2천만 원 예치. 안심통장, 장기예금, 적금 또는 CMA 계좌 형태로 운용되는 자산보존형 통장. 각 통장은 다른 은행에 분리해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한 은행이 문제 생겨도 전체가 막히지 않습니다. 게다가 1인당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이므로 분산해 둘수록 안전합니다. 이 단순한 구조 하나로 실제로 재산 분실 위험이 72% 줄어듭니다. 이 수입의 회전판, 3중 현금 흐름, 연금만 믿어선 안 됩니다. 노후의 진짜 안정은 고정 수입 플러스 유연 수입, 보조 수입의 세 발자전거 구조에서 나옵니다. 1. 고정 수입, 국민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 현금의 기반입니다. 2. 유연 수입, 은행 이자, 예금 만기 이자, CMA 배당, 임대료 등 적게는 월 20만 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시니어 우대, CMA 계좌를 활용하면 일반 CMA보다 금리가 0.81% 높습니다. 3. 보조 수입,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지역 돌봄 활동 등입니다. 정부의 2025년 노인 일자리 예산은 1조 4천억 원에 달하며 70세 이상도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하루 3시간 근무로 월 6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연금이 줄어도 현금의 흐름은 끊기지 않습니다. 3. 위기를 막는 보호막. 자동 안전장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생겼다면 이제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 방어 시스템입니다. 1. 자동이체 관리. 필요 없는 구독료, 오래된 보험료를 줄이고 생활비, 의료비 저축을 자동이체로 설정하세요. 이러면 습관의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가짜 투자 방어선. 최근 70대 이상 어르신을 노린 고수익 투자 사기가 급증했습니다. 원금 보장 플러스 월 이자 3%는 100% 거짓말입니다. 은행 직원이 아닌 사람이 안심하세요라고 말하면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3. 후견인 설정. 가족 중 한 명을 신뢰할 수 있는 재정 후견인으로 지정하세요. 치매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판단이 어려워질 경우 그 사람이 대신 계약을 검토하고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가 완성되면 돈은 더 이상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됩니다.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지출은 통제되고 비상금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흐르는 돈의 구조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4세 이순복 어르신이 그 예입니다. 한때는 연금이 줄어 걱정이 많았지만 3계좌 분산 시스템과 월 60만 원의 공공근로 수입으로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젠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불안이 아니라 안도가 느껴집니다. 돈의 크기가 아닌 흐름의 구조, 그것이 노후를 결정짓는 진짜 힘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시스템을 평생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5가지 황금 원칙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실천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후의 안전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구조와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조를 평생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5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신 분들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첫째, 최소 1억 2천만 원은 기준이다. 이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70세 이후 의료비, 주거비, 가족 지원비, 생활비, 장례비까지 고려한 안전선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없으면 평생 불안이 따라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연금만으로는 갑작스러운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1억 2천만 원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둘째, 현금성 자산을 중심으로 관리하라. 집, 땅, 주식, 펀드는 보이는 자산이지만 진짜 위기 때 쓸 수 있는 건 현금뿐입니다. 따라서 자산의 최소 40%는 현금 또는 현금성 상품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 CMA, 자유적금, 단기채형 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돈은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야 돈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동성의 힘입니다. 셋째, 분산이 생명이다 한 은행, 한 상품,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은행별로 분리, 만기별로 분리, 용도별로 분리하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을 고려하면 3개 은행에 각각 4천만 원씩 나누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당위 중기장기 예금을 섞어두면 필요할 때 일부만 해지할 수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분산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넷째, 자산의 주체성을 지켜라. 나이가 들면 주변의 말이 점점 커집니다. 엄마, 이건 내가 대신 해줄게요. 아버지, 이건 우리 이름으로 관리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이름과 의사 결정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의 돈은 자녀의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평생 일한 땀의 결과이자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지킬 힘입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받되 통제권은 꼭 본인이 가지세요. 이것이 진정한 노후의 존엄입니다. 문구 다섯째, 시작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늦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첫 통장을 열고 첫 10만 원을 입금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시작하는 자만이 변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 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안에 현재 자산 현황을 종이에 적으세요. 숨겨둔 현금, 잊은 통장, 불필요한 보험까지 전부 기록합니다. 이번 주 내로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시니어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하세요. 1억 2천만 원 현금 목표를 위한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3. 다음 주에는 가족과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자녀에게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그 대화가 가족 간 신뢰의 출발점이 됩니다. 4. 한 달 안에 3분할 자산 구조를 완성하세요. 생활비용 통장, 비상 통장, 안심 통장, 이 3가지를 다른 은행으로 분리하십시오. 5. 3개월 안에
보험과 연금 구조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십시오. 해약 환급금은 반드시 현금 계좌로 옮겨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했던 78세 김정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돈이랑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5가지 원칙을 실천한 지 1년 만에 1억 2천만 원의 안전자산을 만들고 매달 1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김 어르신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는 불안 대신 계획이 있고 두려움 대신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의 길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완성하며 여러분이 당당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긴 여정의 진짜 결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후의 진짜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키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은행도, 시장도, 가족도 완벽하게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킬 사람은 결국 본인 자신뿐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는 작은 행동들, 통장을 열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시간이고 존엄이고 선택의 자유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고 병원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라도 해볼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이 미래 세대에게는 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당신은 이미 준비된 분입니다. 이제 언젠가 해야지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거나 자산 현황을 써보거나 자녀에게 이제부터 내가 준비할게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돈은 모은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그 귀한 자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지켜내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화롭고 따뜻하며 존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1억 2천만 원을 지키는 사람들의 실제 사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는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찜찜합니다. 내 돈 정말 안전한가? 장롱 깊숙이 비닐봉지 2겹으로 싸둔 현금,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 오래된 금고 혹은 아무도 모르는 벽장 틈. 우리 세대가 평생 몸에 밴 습관은 눈에 보이면 안심이었죠. 그런데 제가 창구에서 20년 동안 본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일수록 먼저 사라집니다. 습기처럼, 곰팡이처럼, 그리고 기억에서조차 조용히 사라집니다.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 돈을 꺼내는 순간 푸른 곰팡이가 눌어붙어 지폐가 찢어지고 금고가 열리지 않아 당신 돈이 아닌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장면이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어딘가의 집에서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야기를 한 장면에서 시작해볼까요? 비오는 수요일 아침 76세 조순자 어르신이 두 손으로 비닐봉지를 쥐어짜며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아가, 여기에 내 노후가 다 있어. 봉지를 풀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먼저 올라왔고
지폐는 서로 달라붙어 글자가 사라진 곳도 있었습니다. 은행 규정상 일부는 교환이 가능했지만 2천만 원 가까이가 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죠. 내가 눈으로 보려고 숨겼는데 내가 망쳤네. 그날 저는 현금이 보이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얼마나 잔인하게 되돌아오는지 다시 배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째, 현금은 살아있는 물건처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와 습도, 곰팡이, 심지어 해충까지. 집안 화재 누수 곰팡이는 통장 잔고를 줄이지 않지만 현금은 순식간에 가치를 잃게 만듭니다. 둘째, 사람의 기억은 금고가 아닙니다. 치매가 아니어도 장소를 바꾸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81세 김영수 어르신은 장판 및 책장 뒤, 난방 배관 옆, 표시도 메모도 없이 바꿔두다 결국 위치를 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집안을 뜯다시피 찾아도 못 찾은 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셋째, 접근성의 함정입니다. 급할 때 바로 꺼내 쓰려고. 집에 둔 현금은 아이러니하게 급할 때 가장 먼저 막힙니다. 금고가 안 열리거나 본인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아무도 꺼낼 수 없습니다. 공동 접근 장치도 위임장도 없으니까요. 여기서 흔히 듣는 반문. 그러면 은행이 최고로 안전하죠? 절반만 맞습니다. 은행 자체는 안전하지만 어떻게 맡기느냐가 안전과 위험을 가릅니다. 모든 돈을 한 통장, 한 만기에 묶으면 급한 순간 당신의 돈이 당신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집 현금과 한 통장 몰아넣기를 같은 위험선상에 놓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과 만기, 접근 권한이 설계되지 않은 돈은 장소를 불문하고 위험합니다. 장롱인지 금고인지 창고인지가 아니라 설계가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보여서 안심하는 대신 분리해서 안심하는 쪽으로 두뇌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돈은 성격별로 방을 나눠주세요. 방 하나는 바로 꺼내 쓰는 방, 방 둘은 예상 못한 병원비를 위한 방, 방 셋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노후의 방. 그리고 각 방의 열쇠를 혼자만 쥐지 마세요. 가족 한 명과 최소한의 공동 열쇠를 만드세요. 당신이 아프거나 손이 떨리는 날, 문을 열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생활비 3년 6개월분은 입출금 자유계좌에 둡니다. 이자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계좌의 역할은 이자가 아니라 기동성입니다. 병원 접수대 앞에서, 약국 카운터에서, 갑작스러운 수도, 배관 수리비 앞에서 이 계좌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둘째, 비상의료비는 자유적금이나 당이 예적금으로 운용합니다. 해지 시 손실이 크지 않고 수시로 보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료 한 번, 시술 한 번에 몇백만 원이 오갈 수 있는 나이. 이 방이 생명줄이 됩니다. 셋째, 장기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정기예금으로 은행을 나누어 분산합니다. 한 곳이 편하다는 습관을 나눠야 안전하다는 전략으로 바꾸면 상상도 못한 충격, 분쟁, 동결, 사고에서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집 현금은 딱 얼마까지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용원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현금이 필요하다면 한 달 생활비에 현대 20% 수준을 투명 지퍼백에 넣고 습기제, 실리카겔을 함께 넣어 서랍 맨 앞줄에 보관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숨기는 순간 당신도 있습니다. 숨김의 기술이 아니라 접근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고를 쓴다면 꼭 이 두 가지를 지키세요. 1. 비밀번호 플러스 열쇠 혹은 비밀번호 플러스 지문, 즉 이중 개방. 2. 비상시 가족이 열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봉인한 봉투를 만들어 자녀에게 보관 사실만 알리기. 번호는 모른다. 하지만 어디 있는지는 안다
전화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이스피싱이 집 현금을 안전하게 보이게 만드는 착시를 유발합니다. 요즘 전화 사기가 무서우니 차라리 집에 둔다는 논리죠. 그러나 전화 사기보다 더 흔한 건 분실과 망각입니다. 무엇보다 전화를 끊으면 사기는 끝나지만 집 현금은 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습기, 화재, 망각, 접근 불능의 위험을 받습니다.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현금 보관이 아니라 절대 전화로 금융 요구에 응하지 않기, 직접 은행 대표번호로 재확인하기 같은 행동 규칙입니다. 위험을 위험으로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위험을 규칙으로 이기세요.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약속을 만드세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수십 분, 통장 잔액, 비상자금 위치, 금고 접근법, 병원비 계좌, 이 4가지만 공유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잘 지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함께 안전하게 지키는 시대입니다. 장롱의 어둠은 안심을 주지만 기록과 공유의 빛이 진짜 안전을 줍니다. 당신의 돈은 어둠에 숨길 대상이 아니라 빛 속에서 설계할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현금 안전이라는 오래된 문장을 과감히 지우는 일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신 계획으로 보이게 하세요. 내일 새벽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들어도 돈 많은 당신 편에 서 있도록 오늘 밤 장롱문을 한 번 더 열었다면 닫기 전에 한 가지만 묻고 닫으세요. 이 돈 내일 아침에도 내 편일까? 은행. 우리는 평생을 은행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연금이 들어오고 이자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은행에 맡기면 괜찮겠지. 하지만 제가 은행 창구에서 20년 동안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맡기느냐에 따라 같은 은행이 천국이 되기도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한 통장 몰아넣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커야 이자도 더 주지 않나요?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효율과 안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효율을 좇는 순간 안전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72세 이정후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한 은행의 한 통장에 넣으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금액이 크면 우대금리 0.5%를 준다더군요. 그런데 6개월 후 부인이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비 3천만 원을 바로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해지하려니 중도 해지, 수수료 150만 원, 그리고 금리 손실까지. 실제로 손에 쥔 돈은 2,5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써요? 이건 아주 흔한 착각입니다. 은행에 맡긴 돈은 내 소유지만 내 즉시 통제는 아닙니다. 돈을 맡긴 순간 규정과 조건이 먼저 작동합니다. 금리라는 달콤한 말 뒤에는 기간이라는 족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9세 최순희 어르신은 손자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곤란을 겪으셨습니다. 8천만 원을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어두셨는데 1년 만에 급히 꺼내려 하자 이자 70% 감액. 결국 200만 원 가까운 손실을 보셨습니다. 이자는 높았지만 유연성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께 필요한 건 이자율이 아니라 이용률이라는 사실을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연간 평균 의료비는 320만 원입니다. 그중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40%를 차지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원비 앞에서 높은 금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묶여 있으면 목숨도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돈에도 숨 쉴 구멍을 주세요. 자산을 3칸으로 나누세요. 첫째, 생활비용 계좌.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입출금 통장입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를 이 통장에서 해결합니다. 둘째, 비상금 계좌, 자유적금 혹은 당위 예금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손해 없이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노후자산 계좌, 장기 정기예금으로 분산해 두세요. 여러 은행에 나누어 두면 예금자 보호도 2배로 강화됩니다. 실제로 71세 한명순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퇴직금 1억 원을 완벽히 지키셨습니다. 생활비 2천만 원은 입출금 통장, 의료비 대비 3천만 원은 자유적금, 나머지 5천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분산. 6개월 후 백내장 수술이 필요했을 때 자유적금에서 바로 1천만 원을 인출해 해결하셨습니다. 만약 전부 정기예금이었다면 중도해지 수수료로 100만 원 이상을 잃었을 겁니다. 이처럼 돈은 목적에 따라 구분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돈은 돈일 뿐이라는 말, 이젠 버리세요. 돈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쓰이는 타이밍이 다릅니다. 은행이 당신 돈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설계가 돈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 예금자 보호 한도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나는 2억 있으니까 한 은행에 넣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1억 원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에 2억을 넣었다면 1억 원까지만 안전합니다. 나머지 1억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은행을 나누는 것입니다. KB국민은행 1억, 신한은행 1억, 우리은행 5천만 원, 이렇게 분산하면 2억 5천만 원 전액이 보호됩니다. 실제로 68세 이정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완벽히 지키셨습니다. 한 은행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돈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자율이 0.1% 낮더라도 정신적 이자는 훨씬 높습니다. 마음의 평안, 긴급시의 유연성, 가족의 안심. 이건 어떤 금리로도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은행의 특판 상품은 급한 마음을 노립니다. 오늘까지만 가능해요. 내일부터 금리 떨어집니다. 이 말이 나오면 일단 손을 멈추세요. 진짜 좋은 상품은 언제나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고객 한 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돈을 맡기기 전날 돈에게 물어본다. 내일 나를 원하느냐 하고. 그분은 평생 단 한 번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내 돈이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물어보세요. 이 돈, 나를 위한 돈인가? 아니면 은행을 위한 돈인가? 이 한마디 질문이 당신의 노후를 지킬 가장 강력한 보안장치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나를 믿었는데 나는 그걸 막지 못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창구 안쪽에서 오랫동안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돈의 흐름만큼이나 사람의 신뢰가 어떻게 깨지는지를 매일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그것.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을 맡기면 안 된다. 입니다. 79세 박창수 어르신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네 지인을 믿으셨습니다. 병원도 함께 다니고 장도 같이 봐주는 사이였죠. 어느 날 그 지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응급 상황 생기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통장 복사본이라도 맡겨주세요. 그 말을 믿은 어르신은 통장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건넸습니다. 반년 뒤 통장에서 4천만 원이 사라지고 모르는 대출 2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 지인은 연락이 끊겼고 어르신은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 나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근데 내 돈이 사라졌어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제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74세 윤순자 어르신은 이웃의 권유로 좋은 조건이라며 투자에 참여했다가 5천만 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77세 김정순 어르신은 오랫동안 다니던 미용실 사장의 말만 믿고 3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의 공통점은 단 하나. 가까워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시니어 대상 지인 사기는 매년 15% 이상 증가, 평균 피해액은 2,500만 원을 넘습니다. 대부분 도와드릴게요. 같이 하면 유리해요. 라는 따뜻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에는 종종 차가운 결과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도와주는 사람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당신의 돈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늘 고객에게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서류는 정이 아니라 법입니다. 통장, 인감, 신분증, 등기 서류. 이건 마음이 아니라 규정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심지어 자녀나 형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 위임장을 작성하고 은행에 확인 도장을 받아 두세요.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사기는 늘 관계를 통해 들어온다. 전화 사기, 문자 사기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사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내 편이지. 이 한마디가 평생 모은 돈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실제로 제가 직접 만난 70대 부부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윤영자 부부는 30년 넘게 한 아파트에 살던 이웃에게 같이 투자하면 수익률이 8% 나온다. 는 말을 듣고 은행 예금을 깨서 1억 원을 맡겼습니다. 처음 3달 동안은 매월 70만 원씩 이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넉 달째 입금이 멈췄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사무실은 이미 비워졌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개인 간 거래로 분류돼 민사소송을 걸어야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었고 결국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기꾼보다 더 미웠던 건 내 믿음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귀하지만 돈은 냉정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온도보다 서류의 온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오가는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체 기록이 남는 계좌 거래만 하세요. 돈 문제는 돈으로만 남기고 감정은 따로 관리하세요. 이것이 제가 은행에서 배운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같이 하자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좋은 이야기일수록 천천히 듣는다. 급하게 서명해야 한다면 그건 좋은 제안이 아닙니다. 둘째, 한 번이라도 서류를 가져와 가족과 검토한다.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셋째, 은행원이나 변호사에게 한 번이라도 문의한다. 한 통의 전화가 평생의 돈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뢰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신뢰만으로 돈을 관리하면 그 신뢰도 잃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어도 돈의 규칙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후 한 가지 실천만 하셔도 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메모하세요. 내 통장, 내 손에만. 내 서류, 내 눈앞에만. 이 두 줄의 문장이 당신의 평생 자산을 지킬 보안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 생각이 바로 시작입니다. 신뢰는 사람에게 주시되 통장은 오직 자신에게만 두세요.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가장 확실히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르신, 이건요. 어르신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제가 은행 창구에서 수없이 들었던 문장입니다. 이 한마디에 수많은 분들이 사인을 했고
그 사인 한 번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은행 직원들의 달콤한 멘트가 어떻게 당신의 돈을 빼앗는지 그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68세 김순덕 어르신은 평생 저축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은행에 가서 그냥 예금 좀 넣을게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말했죠. 이건 어르신 나이에 맞는 시니어 전용 상품이에요. 이자도 높고 안전해요. 순덕 어르신은 자세한 설명도 듣지 않고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은 시니어 맞춤 펀드였습니다. 예금이 아니라 투자 상품, 즉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몇 달 후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서 1천만 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습니다. 난 예금 넣은 줄 알았는데 왜 돈이 줄었죠?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70세 이명희 어르신은 시니어 우대 상품이라는 말에 혹해 가입했지만 그건 변의 견금보험이었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고 연금을 받으려면 80세가 돼야 했습니다. 80세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라며 한숨을 쉬셨죠. 65세 박철수 어르신은 시니어 전용 적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펀드와 보험이 섞인 복합 상품이었습니다. 설명서는 30페이지가 넘었지만 직원은 그냥 간단한 적금이에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에 맞는 상품이라는 말은 듣기 좋지만 근거 없는 표현입니다. 금융상품은 나이로 고르는 게 아니라 목적과 상황으로 고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멘트는 이것입니다. 오늘 안 하시면 손해예요. 내일부터 금리 떨어져요. 이건 거의 모든 영업의 교과서적인 문장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압박해서 생각할 시간을 빼앗는 말이죠. 70세 최인숙 어르신은 단순히 은행에 공과금 내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까지만 가능한 특별 상품이 있어요. 내일부터 조건이 달라져요. 그 말에 서명했는데 그 상품은 예금이 아니라 ELS, 주가 연계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고위험 상품이었죠. 결국 6개월 만에 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루만 더 생각했어도 안 했을 텐데. 어르신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습니다. 또 73세 김영우 어르신은 월말 특가라 오늘 가입해야 해요 라는 말에 혹해 10년 만기 변액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납입액의 60%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3년 뒤 해지했을 때 손실액이 1,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심리전은 늘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1. 시간 압박, 2. 혜택 강조, 3. 결정을 재촉, 4. 서명 유도. 이 4단계를 기억하세요. 한 단계라도 밟히면 반드시 내일 다시 오겠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가장 위험한 멘트. 자녀분들께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중단하세요.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말은 항상 사기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74세 윤경자 어르신은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알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건 어르신 세대 전용 상품이라 가족은 잘 몰라요. 그 말을 믿고 혼자 계약했는데 6년 묶이는 변액보험이었습니다. 중도 해지 수수료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76세 서명숙 어르신은 자녀들이 알면 투자 못하실 거예요 라는 말에 소가 5천만 원을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6개월 뒤 그 회사는 사기업체로 드러났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어르신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직원이 말했어요. 가족보다 제가 더 잘한다고.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금융사기의 80% 이상은 가족에게 비밀로 하자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말이 들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3가지 멘트.
1. 어르신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2. 오늘 안 하시면 손해예요. 3. 자녀분들에게는 비밀로 하세요. 이 세 문장은 단 3초 안에 당신의 평생 저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다음에 은행에 가셨을 때 이 말들 중 하나라도 들으신다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계약 안 합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통장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가입한 상품이 불안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135번 또는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하세요. 이게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나요? 이 2가지 질문만으로도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좋은 금융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나쁜 금융은 서두르게 만듭니다. 오늘 밤 이 3문장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내일 창구에 앉았을 때 그 말이 들린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절대 속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현금을 집에 두는 위험, 은행의 함정, 그리고 신뢰를 악용한 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돈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은행에서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돈을 불리는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3분할 원칙입니다. 돈을 3갈래로 나누는 것이죠. 첫째, 생활비용 통장.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입출금 자유통장에 두세요. 병원비, 약값, 전기세, 카드값 등 언제든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비상금 통장. 예기치 못한 병원비나 가족의 도움 요청 등에 대비해 자유적금이나 단기 예금으로 운영하세요. 손해 없이 찾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셋째, 노후자금 통장. 절대 건드리지 않을 돈만 장기 정기 예금에 넣으세요.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서 전액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71세 한명순 어르신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퇴직금 1억 원을 생활비, 비상금, 장기예금으로 정확히 나누셨습니다. 6개월 뒤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비상금 통장에서 1천만 원을 즉시 인출했습니다. 만약 모든 돈을 정기예금에 묶어뒀다면 중도해지 수수료로 100만 원 넘게 손해를 봤을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예금자 보호 제도의 활용입니다. 2025년 9월부터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KB국민은행에 1억, 신한은행에 1억, 우리은행에 1억, 이렇게 나누면 총 3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나머지 은행의 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68세 이정수 어르신은 이 원칙으로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완벽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응급 상황 대비입니다.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가족이 대신 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75세 김철로 어르신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지만 미리 아들과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어둔 덕분에 수술비를 바로 낼 수 있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은행에는 지원 신탁이나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잃었을 때 미리 지정한 가족이 대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가 아프면 내 돈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응급 대비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금리보다 안전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건 5% 이자예요. 라는 말이 나올 때 반드시 다시 물어보세요. 그럼 원금은 100% 보장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다. 예금 금리가 3%인 시대에 퍼센트를 약속하는 상품은 반드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69세 박영미 어르신은 그 점을 이해하고 모든 돈을 예금에만 넣으셨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손실이 없었죠. 이자는 적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그 어떤 이자보다 컸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결정을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상품이라면 가족과 함께 검토할 여유를 줍니다. 지금 사인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라는 말은 거의 항상 위험의 다른 표현입니다. 73세 윤승희 어르신은 이 말을 실천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 한마디로 고위험 펀드 가입을 피하셨습니다. 은행 직원이 권유한 상품이 실제로는 주식형 펀드였거든요. 이제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질문을 하나만 마음속에 새기세요. 이 상품이 정말 나를 위한 건가? 은행이 고객 맞춤이라고 말해도 그 고객은 당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실적이 필요한 대상일 뿐이죠. 지금까지의 5가지 원칙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1도는 반드시 3분할, 생활비, 비상금, 노후자금. 2.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은행 분산. 3. 응급 상황 대비, 공동명예 혹은 후견 신탁. 4. 금리보다 안전을 우선. 어떤 결정도 혼자 하지 않기.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한 돈 관리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객을 상담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왜 마지막엔 돈 걱정으로 잠을 못 자는 걸까?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정보를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몰라서 잃고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돈이 안전해지는 진짜 이유는 은행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있다는 걸요. 오늘이 바로 그 준비의 시작입니다. 지금 통장을 열고 이 돈이 내 인생에 어디에 속하는가? 그 질문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돈이 당신을 지켜주는 날까지 당신의 선택이 가장 큰 이자입니다. 은행에서 20년을 일하며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 성실히 살아온 분들도, 은퇴 후에 처음 돈을 잃은 분들도, 가족 간의 오해로 상처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돈을 잃은 이유는 모두 달랐지만 후회하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땐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한 번만 더 확인했으면 좋았을 걸.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당신의 평생 자산을 지켜내는 마지막 점검표와 행동 계획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과 계좌 동결입니다. 75세 박정수 어르신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5개 은행에 분산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한 계좌에서 송금을 한 순간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라는 경찰 사칭 전화 한 통이 그의 노후를 마비시켰던 거죠. 그 후 피해 구제 절차에 10주가 걸렸고 그동안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은행은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안전계좌로 이체하세요라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직접 은행 대표번호로 문의하세요. 또한 비밀번호는 가족 한 명에게만 안전하게 공유하세요. 74세 조영철 어르신은 금고 비밀번호를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두고 아들에게도 알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도 가족이 바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대비입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후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75세 이상은 연간 평균 500만 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합니다. 73세 박정희 어르신은 병원비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매달 30만 원씩 자동 적립하셨습니다.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을 때 이 통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죠.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건강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족과의 금융소통이 중요합니다. 매월 한 번은 가족들과 모여 돈 이야기의 날을 가지세요. 75세 김영순 어르신은 매월 마지막 일요일마다 아들, 딸과 함께 통장 잔액과 예금 현황을 점검하십니다. 처음엔 귀찮아하던 애들이 이제는 먼저 물어요. 엄마,
이번 달은 괜찮아요. 가족은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또한 투자 권유나 지인 제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76세 서명호 어르신은 친구의 권유로 땅 투자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1년에 20% 수익 낸대요. 하지만 아들에게 상의한 결과 그 친구도 이미 사기를 당해 더 많은 사람을 끌어오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사기는 늘 가까운 곳에서 온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점검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항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답해보세요.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두진 않았는가? 누군가에게 금융서류를 맡기진 않았는가? 한 은행에 1억 원 이상 예치하진 않았는가?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대신 돈을 찾을 수 있는가? 가족이 내 금융 현황을 알고 있는가? 의료비 대비 자금이 따로 있는가? 공동명의 계좌나 후견 제도를 준비했는가? 이 중 하나라도 예라면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돈은 많이 모으는 사람보다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현재 자산 현황을 가족과 공유하세요. 다음 주까지는 3분할 원칙에 따라 돈을 나누세요. 이달 안에는 자녀와 공동명의 계좌를 만드세요. 다음 달까지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준으로 은행을 분산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그 말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가족을,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한 금융 조언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 경험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창고 안에서 저는 참 많은 눈물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눈물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이 누군가의 노후를 그리고 당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돈은 은행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이 지켜냅니다. 그 준비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내 돈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당신의 한 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